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도 체인소맨에 나오는 덴지처럼 그 전기톱 싹싹싹 쓸고 다 이제 썰고 다닐 그럴 텐션이었는데 이제 코베니가 된 거죠. 그 손발이 덜덜 떨리면서 이제 악마들이랑 싸우는 그런 반베니가 됐죠. 반베니가 돼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리하자면 예, 안녕하십니까. 밤튜브의 밤입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영상과 쇼츠를 하나 올렸는데 겁이 나서 내렸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댓글에 이재명이 대체 뭘 잘못했냐, 뭘 하기를 했냐, 뭘 하기를 했냐, 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댓글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거를 만들었었는데 그걸 올리고 나서 이제 평소처럼 역전 재판을 하러 갔어요. 역전 재판을 하러 갔는데 이제 역전 재판 딱 3시간 하고 오니까 그 여태까지 제 채널에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고 반응이 있고 이제 내리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좀 너무 노골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비꼬는 그거였는데 이 사람은 진짜 담글 것 같은 거야. 아시잖아요. 이 사람 진짜 담그잖아. 그래서 제가 2탄으로 만든 게 이제 2편으로 만든 게 주변인들 의문사한 거 이제 그거 의혹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죠. 이러면 누구누구 죽었습니다. 이러면 그래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죠. 하면 그 사람 죽었습니다.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2탄으로 만들어 놨어요. 2탄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올리지 못했죠. 그것도 너무 노골적인 것 같고 약간 그분과 이제 그 당에서 굉장히 고소를 남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진짜 담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 가장 최측근이 또 걱정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올려도 되겠느냐. 그래서 나 너무 걱정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겁이 나서 이제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보수 유튜버 분들과 이제 보수 SNS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용기 내서 활동을 해주시는 거, 목소리 내주시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악법으로 통과된 민주당이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때문에 이 영상과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내려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악법들 때문에 이제 목소리를 못 내게 하는 거죠. 공산주의로 가는 길인데 그냥 이제 인신공격처럼 비난이 아니라 그냥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악법이기 때문에 이미 공산주의가 진행 중이지만 공산주의의 시작임을 느껴지고 그리고 사실 제 영상이 알고리즘에 떠서 보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보실 거예요. 보수 유튜버 분들이나 뭐 보수 계정이나 지금 현재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실 저는 정치 영상을 올릴 계획은 아니었고 사실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체제 전쟁 중인데 그리고 지금 사실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고 정상과 비정상의 싸움이에요. 지금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인데 모르죠. 그리고 대부분 모를 거야. 저도 그렇고 순진했죠. 이게 투표를 하면 이제 진보와 보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을 투표하는 것인데 순진했죠. 그게 아니었죠. 완전히 다른 체제의 그거였는데 지금 진보와 보수 없습니다. 지금 진보와 보수 없고 반국가 세력밖에 없어요. 비정상과 정상의 싸움이야 진짜. 아니 당연히 내가 내 나라에서 사는데 자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법을 해주는 분을 지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 상식으로는 그래. 내 상식으로는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 근데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내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익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난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정상이라고 생각해. 투표권도 주고
근데 그 얘기 하면은 또 입 다물겠죠. 입 다물고 화제 돌리고 뭐 그렇게 하겠죠. 뻔하지. 공산주의로 가냐, 자유민주주의로 가냐, 여기 갈림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국가 안보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국제 신뢰도도 무너지는 이 시기에 저도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저는 그냥 종합 스트리머랑 유튜버를 하고 싶었어요. 뭐 게임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근데 정말 우연히 작년이죠. 2025년 여름에 부정선거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이게 이상한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 참관인 분들이 찍은 증거 영상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거죠. 이상한데 이제 의심스러운 투표 용지들과 선관위의 이상한 변명들과 태도가 너무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어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데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어영부영 넘어가고 실제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면은 또 처벌하겠다라는 말이 근데 이재명은 실제로 몇 년 전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본인이 당선되고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부정선거는 정신병자들의 망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항상 뭐 그쪽 당과 이재명은 과거의 본인과 싸우니까 그 사람들의 최대의 적은 과거의 자신이잖아요. 과거 발언들과 모순되는 점이 너무 많고 이제 그때서야 더 찾아보고 이상한 점도 너무 많고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한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거를 그때서야 알게 되고 개몽이 됐죠.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님이 계엄을 하셨잖아요. 12월 2일. 2024년 12월 2일이죠. 3일인가? 그때 이제 사실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게임하고 있었는데 롤토체스 하고 있었는데 그냥 친구가 갑자기 야 계엄령 내렸는데 이래서 이래서 이제 그때 유튜브 생중계로 봤어요. 근데 게임은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안전하고 별다른 위협도 느끼지 못했고 그리고 계엄은 3, 4시간 만에 해제가 됐고 전 그냥 해프닝인 줄 알았고 지금은 되게 부끄러운 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깨달았죠. 깨달은 지 거의 반년 정도 됐는데 집회도 나가보고 근데 사실 제가 집회에 참석하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주말에는 시간을 비울 수가 없어요. 일을 주말에 하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비우면은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 해서 집회를 참석할 수가 없고 사실 집회에 나가는 게 저는 더 안전해요. 이렇게 1인 방송으로 얼굴 까고 얘기하는 게 더 무섭고 겁나고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라도 해야지. 내가 이 심각성을 아는데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지금 26년 1월 25일이거든요. 지금도 이 추운 겨울에 주말에 시간 내서 아스팔트에서 싸워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용기 내서 행동해주시고 추운데도 해주시고 본인 시간 내서 해주시고 나라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그냥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게임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매일매일이 이상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 법도 다른 나라들 뭐 몇십 개 통과될 때 우리나라에는 몇백 개? 뭐 천 개? 뭐 이렇게 법안을 남발하니까 그쪽 당 분들이 계속 그쪽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절대 다수의 야당인데 지금 절대 다수의 여당인데 여당이 됐죠. 여당이 되고 그것도 되게 의혹인 게 그렇게 완벽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거기서 이제 겁이 나서 민주당 탈당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보통 이기면은 기뻐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얻게 돼서 두렵기도 하고라면서
떨면서 이야기하시고 탈당을 하시고 그런 점도 굉장히 떳떳하지 못한 거죠. 어떤 방법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외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도 두려워서 이제 탈당하고 나가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렇지 않은 척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저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방송은 해야 되고 이제 지금 반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반년이 넘어서 제가 이제 집회 처음 나갈 때 막 그럴 때는 이제 곧 해결될 줄 알았어요. 곧 해결될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계속 이게 길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이제 좌절감도 느끼시고 이제 지쳐가시기도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홍콩 꼴이 날 겁니다. 홍콩이 공산주의로 갔던 길을 아시나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법을 입맛대로 골라서 통과를 시키고 이제 그런 이민자법 뭐 중국인들로 이제 자국민들을 더 밀어내고 인구수로 몰아채우고 거기서 이제 내부에서 목소리를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원래 있던 사람들을 밀어내고 이제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들을 이제 빼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홍콩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언론을 장악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회를 장악을 하고 그 국회의원 수로 세 번째로는 이제 법을 입맛대로 골라서 개정하고 통과시키고 해서 장악을 하게 됐죠. 그 인해 전술로 중국인들을 채워 넣어서. 그래서 원래 계획이 없는 정치를 주제로 한 영상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원래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영상이 좀 노골적이었어요. 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한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노골적인 영상이라서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고 이제 한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행해지는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그들이 무작정 저를 고소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팩트를 얘기하는 건데 팩트를 얘기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가해진다면 굉장히 부당한 거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목소리가 못 나오게 해서 이제 거역하지 못하게 해서 공산주의로 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체제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과 당에 속한 사람들의 위선과 비리도 어마무시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도 체인소맨에 나오는 덴지처럼 그 전기톱 싹싹싹 쓸고 다 이제 썰고 다닐 그럴 텐션이었는데 이제 코베니가 된 거죠. 코베니가 됐어. 그 손발이 덜덜 떨리면서 이제 악마들이랑 싸우는 그런 반베니가 됐죠. 반베니가 돼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리하자면 저는 정치 유튜브는 아닙니다. 정치 유튜브를 할 생각도 없었고 수다 떨고 게임하는 유튜버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나라가 비상사태고 제 최대 관심사가 지금 나라 걱정이기 때문에 원래 수다를 떨려면은 본인의 관심사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고 인위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최대 관심사가 지금 그쪽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리기도 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치에 관련된 영상들이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창 겨울인데 계속 겨울이 이어질지 아니면 봄이 될지 지금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FBI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고 우리나라가 관여가 돼 있다고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또 언론에서 통제를 해서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아실 거예요. 저희 나라는 지금 언론이 통제돼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과 이제 애국자들이 아스팔트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뉴스에는 나오지 않죠. 제가 집회 갔을 때도 한 넉 달 전? 그랬는데 안 나옵니다. 언론에는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얼마나 매주 그렇게 집회를 하는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국제적으로 지금 부정선거 카르텔이 어마무시한데 지금도 황교안 대표님이 플랜카드 걸어놨던데 현수막 그거 부정선거. 근데 무시하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
처벌하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뭐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떳떳하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혹을 해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두려운 거죠. 까발려지는 게. 그리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이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게 두렵죠. 그래서 돈을 뿌리고 입을 막고 화제를 돌리고 요즘 뭐 연예인들 그것도 엄청 터지더만. 그것도 그렇고 그거 한창 터질 때 조진웅 박나래 윈터 열애설 터질 때 그 국가보안법 폐지한 거 다들 아시죠? 그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게 그런 게 터지면은 또 정부에서 뭘 감추려고 하는 거냐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그런 게시글 관련한 댓글에 배댓이 그거더라고. 김현지가 누구야? 김현지가 누구야랑 국가보안법 왜 폐지하냐? 그게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놓지 않아요. 옛날처럼 원래는 이제 개돼지 취급해서 조금 있으면 사그라들겠지 하는데 지금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지금 사그라들 만한 급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콩으로 되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스트리밍에서 악법 반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CIA에 신고하는 것도 스트리밍 중에 컨텐츠로 다루고 있으면 하고 싶기도 한데 뭐 천조국 파랭이님이 CIA에 신고하는 방법을 올려주셨고 그리고 저는 토론이나 설득은 자신이 없어요. 제가 말싸움에 영 소질도 없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이제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컴플레인 걸 상황에서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누군가가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는 좀 쫄보여가지고 그게 안 되고 대신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이제 알고리즘에 떠서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분들일 텐데 그리고 본인 유튜브나 잘하지 왜 남의 유튜브 채널을 추천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2년 동안 했는데 구독자 100명도 안 되고 유튜버랑 스트리머로서 제가 딱히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애국 활동에 대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 소식을 얻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토론은 다썰람 TV와 감동란 TV를 추천드립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컨텐츠도 이제 좌파분들이랑 토론하는 것도 자주 하시더라고요. 되게 잘하시더라. 부럽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게. 전 누구랑 그렇게 하는 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효익님이랑 유파수님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분들은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세요. 악법에 대한 설명, 의혹에 대한 설명, 비리에 대한 설명, 개념과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시고 영상도 굉장히 잘 만드시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분들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길거리 민심에 관한 영상도 봤는데 혜준TV님 걸로 우연히 보게 됐고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길거리 민심을 투표하는데 대부분 못하고 있다고 나오긴 하더라. 근데 이제 잘한다는 사람과 못한다는 사람에게 의견을 듣거든요. 어떤 점을 잘하냐, 어떤 점을 못하냐. 그러면은 대부분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설명을 잘 못하십니다. 뭔 종교도 아니고 그냥 잘하잖아 이러고 아 최고지 이러고 근데 뭘 잘하는지 무엇이 최고인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못하고 있다에 투표하신 분들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서해안 지역도 중국의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도 이야기 못하고 관세 협상도 엉망인 거 얘기하고 지금 국방비 미지급도 그렇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걸 못하고 말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런 거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혜준TV님을 추천드리고 노매드 크리틱님 이게 윤석종님이랑 같은 분인데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윤석종님이랑 노매드 크리틱님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잘 해주십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기지 않습니까? 그 환율도 엉망이고 이번에 그 간담회인가 뭐 하는데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냐 하니까 대책이 있으면 했겠죠라는 식으로도 아니야. 대책이 있으면 했겠죠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예전에 1,400원인가 1,430원인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 때 돌파됐을 때는 전 국민들의 재산이 7%가 날아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본인은 지금 임기 내내 환율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다가 이제 이번에 간담회인가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대책이 있으면 했겠죠? 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연금도 저희가 이번에 환율 방어하면서 7조 원 가까이 들어갔죠. 여러분들의 세금이 살살 녹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런 거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저도 사실 관심 안 가지고 살았어요. 저도 사실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몰랐고 거의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된 게 너무 나라가 개판이어가지고 이제라도 갖게 됐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살살 녹습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투자를 해서 투자에 성공을 해서 이제 거기 재고를 늘려서 이제 국민들이 더 나중에 국민연금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인데 거기에 저희 7조를 때려 부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방어했죠. 작년 12월 마지막 주인가 셋째 주인가 그때 했을 겁니다. 그때 확 곤두박질 치고 이상한 그래프가 올라오기도 했죠. 환율을 방어한다고. 전한길 선생님이랑 천조국 파링이님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거고 워낙 유명하시고 아유 전한길 선생님 진짜 존경합니다. 그냥 일타 강사로서 삶을 살았어도 편안하셨을 텐데 돈이 얼마나 걱정 없이 많으셨겠어. 일타 강사하면서 모으신 돈이 많으실 텐데 그런 거 다 포기하시고 지금 목소리 내주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돈 다 포기하고 지금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같이 윤석열 대통령님과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도 계정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유튜브도 제가 다 나열하진 못했어요. 저도 모르는 채널이 많을 거고 그래도 같이 영상 제작해 주시고 콘텐츠 제작해 주시면서 싸워 주시는 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어떤 주제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사실 주제가 많아. 국방비 그 국가 안보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경제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일단 오늘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충 이제 제 채널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게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은 그냥 제가 하고자 했던 종합 스트리머와 유튜버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겨울이 끝나지 않고 계속 겨울이고 이게 최악의 사태로 가서 그 정보통신망법 때문에 이제 제가 처벌을 받고 뭐 영상이 삭제가 되고 보수 유튜버 분들과 이제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뭐 채널을 운영하기 힘들겠죠. 운영하기 힘들 텐데 제가 뭐 딱히 유튜버로서 스트리머로서 잃을 게 없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고소를 당하거나 드럼통에 담겨질 일은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채널의 방향을 좀 틀었고 근데 목소리를 내긴 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말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어떤 주제로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봬요. 무사히.